최근에 인천 전기차 화재, 또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까지 큰 화재가 지금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불이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혹시 그게 나의 실수로 인한 거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따져서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일단 화재가 발생을 하면 스프링클러 같은 게 딱 작동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텐데 네네. 이번에 부천에서 화재가 난 호텔엔 그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따르면 호텔 여관 건물은 1992년 소방법에 따라 지상 11층 이상 객실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2018년에 6층 이상의 호텔 여관 전체층 설치 의무가 적용되었는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따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지상 9층짜리 부천 호텔도 20년 전인 2004년에 준공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곳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방화로 인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여관 또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또 같은 해 11월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서울 종로 9길 고시원 화재 때도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대응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근데 반면 또 의무 설치 규정에 적용된 건물에서는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 확산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8월 23일 오후 전남 아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실내 에어컨에서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을 막았습니다. 지난 11월 서울 영등포구 대형 쇼핑시설에서도 불이 났을 때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15분 만에 진화가 완료된 적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면 이렇게 큰 인명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호텔 여관은 2018년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6층 이상의 호텔 여관에. 네. 근데 이게 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안 터지는 곳도 많고 이게 중간중간 점검하기도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멀쩡한 공간 안에서 스프링클러 터뜨려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관리 감독도 또 철저해야 될 테고요. 소화기나 완강기는 어떻습니까? 규정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 생각하면은 뭐 소화기로 초기 대응할 수 없었나? 요즘에는 숙박시설에 완강기 있는 경우도 많던데 네. 왜 그거는 활용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화재가 발생한 모텔은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의 객실은 63개였습니다. 소방청 고시인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5조 2에 따르면 완강기는 층마다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 숙박시설의 경우는 객실마다 추가로 완강기가 설치되거나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번 사고 모텔에서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당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투숙객은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투숙객들이 완강기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당황해서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일부 객실에는 완강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 투숙객은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편 소화기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평, 10평 정도인 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완강기는 설치 의무가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투숙객들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모르거나 사용법을 몰랐을 수 있고요. 소화기는 설치 의무가 없는 숙박업소가 대부분이니 사용법이 용해도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대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완강기 어디서 보기는 봤어도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거의 다 모르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저도 뭐 빠지지 않고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다 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완강기 훈련은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완강기가 있는데 예. 한 번도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열어보질 않았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뭐 꺼내서 조끼처럼 입고 줄 매달아서 뛰어내리는 건데 그러게요. 완강기 사용법 어디 뭐 영상으로라도 한 번씩 찾아봐야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게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셨던 분들이 돌아가셔서 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제 규정대로 과연 운영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논란도 있던데 그러면 그 규정을 한번 또 살펴봐야죠. 네,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두 분이 사망하셔서 네.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였습니다. 이번 화재에 사용된 에어매트는 사용 가능 연한이 7년짜리였는데 재사용 심의를 거쳐서 18년 동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에어매트가 소방서마다 제조사가 다르고 또 이용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 매뉴얼이 작성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에는 각 제조사마다 제공하는 제품별 사용 설명서를 보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소방청 네. 국가가 아니라 그렇죠. 제조사가 제공하는 매뉴얼로. 네네, 그렇습니다. 제조사가 다 다른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일단 제품별로 공기 넣는 방식, 주입구의 크기나 개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적인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회사의 에어매트를 쓰든지 통상적으로 주의돼야 되는 내용들이 담은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소방당국은 9월 중에라도 공통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요 에어매트 관련 사고와 관련한 그 민사 판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2018년에 난 판결이고요. 소방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제 원고가 승소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에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 화재 사고 대비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훈련 때. 네, 소방서 주도하에 이 에어매트가 1층에 설치되었습니다. A 씨는 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안에 공기가 부족했고. 그 결과 허리, 엉덩이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요추골절, 추간팔 탈출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소방서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했고 재판부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이 확인해야 할 것으로는 에어매트가 충분히 부풀어 있었는지, 연달아 탈출이 이루어질 경우 선행 탈출 직후 매트 공기가 빠지지 않았는지, 후행 탈출에 앞서 공기가 다시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실제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판례이긴 합니다만 네. 에어매트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방당국의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에 공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거 뭘 믿고 뛰어내려야 되는 건지. 이번에도 뭐 무게추를 좀 달아놓거나 아니면 끈으로 주변을 좀 고정을 해놨다면 이번 사고는 좀 없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거는 소방청에서 확실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부천 호텔 화재 사건 보면은 810호에서 에어컨이 누전되면서 불이 났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네.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화재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네. 모텔 업주 등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입건되었다라고 지금 뉴스가 속보가 나왔어요. 네.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는 같습니다. 일단은 민형사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원인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반적인 내용들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책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화죄라고 있는데 실화죄는 당배의 꽁초를 미처 끄지 못하고 나가는데 이게 커튼의 옮겨부터 화재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이제 실수로 불이 난 네. 사건 같은 경우는 형법 제170조에 따라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실화 사건은 형법상 제1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형법 267조 과실치사상에 따라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형법 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된 원인 그리고 그걸로 관련된 피해를 따라서 이 형법의 형량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민사적으로는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야 됩니다. 네. 건물주가 모텔을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모텔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건물이 임차되어 운영되었는지도 살펴야 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보험사에서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임차인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예. 임차인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화재 원인에 대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이 면책되는 상황이라면은
임차인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임차인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해 노력했는데 건물 자체의 문제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임차인의 보험회사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만약 건물에 누전 문제가 있었고 그 누전 문제가 건물의 하자로 일어난 것이라면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당 모텔에서 투숙하셨다가 무사하게 빠져나오신 분들께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1인당 5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또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항상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게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임차한 사업장, 임대를 준 건물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한 번쯤 이제 나의 일처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앞에서 그 실화 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회사나 집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 그러면 이 실수기는 한데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빌라 이런 곳에서 이제 실수로 불이 났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단체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뭐 사망이나 그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라든가 보험금으로도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피해가 이제 컸다면은 이때는 실화책임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화책임법에서는 실수로 난 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화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은 이제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경미한 과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불을 내신 분이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처음 알았네. 사실 뭐 실수로 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는데 실화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이 더 크고 또 우리가 늘 이제 불 이제 화재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늘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각심을 죄송합니다. 또 하나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불을 자주 다루시는 분들 네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불을 가장 자주 다루시는 분들이 흡연하시는 분들. 아, 네네. 주머니에 항상 라이터를 갖고 다니고 또 담배꽁초 하나 잘못 버려다가 큰 불이 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한 아파트에서 큰 사고가 이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담배 피우다가 불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화로 이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를 피다가 제대로 끄지 않았는데 그 불씨가 이제 커튼을 옮겨 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니까 실화로 처리가 되고 실화 이제 형법 제 170조에 따라서 이제 1,500만 원의 벌금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1조는 그거와 관련해서 상해나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은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부산의 주거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에 부주의로 외투의 불씨를 옮겨서 화재를 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 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파트 전체 화재 사건이 나고 이웃 주민이 또 사망하는 사고도 이어지니까요. 특히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법적으로 일부나마 좀 따져봤고요.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